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북위 룡악산과 개성시의 가을 정취 함께 만끽해 보시죠. 공장과 광산에서 다양한 가축을 기르는 노하우 알려드립니다. 초호와 경로동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에는 애국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북의 민족유산 보호 사업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항일 투사들을 기리는 공훈국가합창단의 웅장한 공연 감상해 보시고요. 종이로 손쉽게 돼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종이 접기 시간에 함께 만들어 보시죠. 어릴 적 구충제 챙겨 먹던 기억들 있으실까요? 요즘 우리에겐 흔하진 않은데요. 인민들의 기생충 예방과 치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북은 지금 연일 단풍 소식이 한창입니다. 평양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룡악산의 가을 풍경은 어떨까요? 단풍 계절에 들어선 요즘 평양의 금강산으로 자랑 높은 룡악산이 더욱 아름답게 채색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평양 사람들은 봄에는 종방산으로 꽃 구경을 가고 가을에는 이렇게 그 영악산을 찾아와서 단풍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거란마다 단풍이 울긋불긋 뜨는 서늘한 가을날이면 영악산 등산을 위해서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악산은 기묘한 바위와 절벽들 그리고 수려한 산세로 해서 평양의 금강산이라고 예로부터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악산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의 유원지로 끌어주시기 위해 등산 러정들도 하나하나 잡아주셨습니다. 영악산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보부남과 령곡소원 등 우리 민의 미적 정서와 감정, 술과 재능을 보여주는 민족유산들도 있습니다. 우리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누티나무와 그리고 600여 년 자란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참중나무 등 600여 종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연주리 영악산의 경치를 더욱더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룡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만경대 선인단 야영소에서는 즐거운 야영 생활이 한창입니다. 위대한 신우님께서는 창도학교 시절 영악산에 여기 동물과 함께 자주 오르시오.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시고 적강복의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야영생들이 야영생활간에 여러 가지 등산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활동을 진행하면서 영감성과 대담성 또 투지력과 인내력을 키우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룡악산의 종점 대봉해로의 탐승길에 올라 등산의 진미를 한껏 맛보며 희열과 낭만이 넘쳐있는 학생 선인들과 근로자들의 행복한 모습은 룡악산의 단풍 세계에 이채로운 정서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영악산의 우뚝 가는 경치는 이 대봉에 올라서서 부감하는 그 맛에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보면 마음이 즐겁고 시원하고 우리 이런 곳에 등산합니다.
영악산의 이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내 나라, 내 조국이 제일이로구나 하는 궁지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저군산촌을 더 잘 가꾸고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도 굳어지게 됩니다. 더더욱 찬란하고 풍성해질 우리의 내일을 기약해주며 만산의 붉은 단풍은 끝없이 설레이고 있습니다. 개성에도 가을이 한창이는데요. 고려의 수도였던 만큼 문화유적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개성의 고즈넉한 가을 풍경 감상해 보시죠. 개성시에 이르는 곳마다 단풍이 붉게 물든 가을 풍경으로 이채를 띠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손죽겨와 표충기, 남대문을 비롯한 민족문화유산들이 많은 개성시의 가을 풍경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채로운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민족유산 보호사업이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애국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개성시에서는 촌마산 기슭의 큰 절의 하나였던 고려 시기의 역사유적 대흥사를 원상대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서 옛 절의 웅자가 완연히 드러나게 했습니다. 한편 박연포포지구를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더 잘 꾸리기 위해서 시에서는 아호비령 산줄기의 송고산과 촌마산, 안달봉 사이의 험준한 산과 골짜기, 그리고 계곡들의 이채로운 자연 경관을 그대로 부감할 수 있으면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박연지구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용통사까지 12km 구간의 이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굽이 가게 되면 또 명소, 또 한 굽이 가게 되면 이런 기담, 태종대를 비롯해서 여러 명소들, 이 고족들이 있다 하지만은 지나시기 손님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리는 야외에서 이 하루 정도 휴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손님들이 편리하게 하나하나 건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풍으로 해서 더욱 이채를 띠는 개성시 명승 고족들의 가을 풍치는 사람들에게 그윽한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공장과 광산의 노동자들은 축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후방 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축산을 하는 북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모습이지요. 그 과정에서 축산 노하우가 쌓여갈수록 경제적 이득도 커져간다는데요. 각 단위 축산 경험을 전하는 보도 함께 보시죠. 축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전 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려서 덕을 보는 단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산 기지 주변이 유리한 자연 지리적 조건을 이용해서 양, 염소, 토끼를 비롯해서 풀 먹는 짐승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닭, 어리, 돼지를 비롯한 많은 짐승들을 키우고 있는데 현재 먹이 보장에서 비알곡 먹이 비중을 70%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꿀물 등에로서 단백 먹이 10% 보장하고 꿀물 등에를 생산하고 나온 폐기주를 30%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강냉이 짚을 비롯한 각종 청풀들을 토착 미생물 발효시켜서 30%. 이렇게 해서 우리 생산 용가를 낮추면서도 고기 생산은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인흥광산에서는 과학적인 수입 방역 체계에 토대해서 해마다 고기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기업소 이 종합축사로 건설할 때 수입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해서 집중순 우리들부터 밀폐식으로 100% 만들어놨습니다. 그 밀폐식으로 하니까 우선 이 공기 전파에 의한 이 전염병을 미리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중순 우리 온도도 실내 복도 온도보다 2 내지 3도 올라가니 집중순 사양 관리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광산에서는 자기 지방의 토착 미생물을 원균으로 한 발효 모기를 만들어서 집짐승들의 소화 흡수율도 높이고 병 발생률도 현저히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 완공되었던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역 경루동 기억하시죠? 그 최고급 저택에는 평범한 노동자 가족이 많이 살고 있다는 얘기도 드렸었는데요.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 경루동에 입사한 주민들의 사연이 자세히 실렸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소에 나란히 일하는 노동자 부부, 도로관리 노동자, 작가 등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의 목소리 전합니다. 우리의 문명과 리상이 여기에 모여 있고 행복에 넘친 숨결이 공기처럼 흐르는 경루동. 밤이 지새도록 걷고만 싶은 이 아름다운 거리에서 한 편의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줘. 불 밝은 창가에서 나는 생각해 행복이 어디 있어 오는 것인지 그러면 이 밤도 내 마음속에 담주던 불빛이 오려네 그 불빛 우르르며 나는 생각해 행복이 어디 있어 오는 것인지 저 불밝은 창가의 주인공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 아름다운 구슬다락에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긴 것은 한 그루의 수삼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 호기심에 이끌려 인사를 나누고 보니 우리 텔레비전 방송으로 여러 번 소개되었던 모란봉구역 상하수도 관리소 작업반장 리승철 동지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수삼나무가 위대한 스님께서 저택에서 몸소 가꾸고 심으신 나무입니다. 이 수삼나무가 우리 가정과 이다른 사연이 있다고 할까. 우리 시아버지가 위대한 스님님 모시고 이 저택에서 일하였습니다. 또 역시 저희 남편도 여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3대가 이 경루동에서 살게 됐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경리하는 스님께서 위대한 스님께서 계시던 이 저택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화려한 주택을 지어주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몹시 감동되어 아들과 함께 손잡고 건설장을 떠돌고 해서 2바퀴나 돌았습니다. 그런데 46년 만에 아들이 사회주의 애국공로자가 되어 이 경루동에 주민으로 들어설 줄이야 꿈만 같습니다. 이 뜻깊은 장소와 더불어 3대에 걸쳐 사연도 많은 역사를 열연처럼 새겨가고 있는 가정. 언제나 말이 없고 과묵해 보이지만 너무도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비껴오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리승철 동지였습니다. 그때도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분을 많이 진출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의 촛발을 모란봉의 상하수도에서 띄웠습니다. 상하수도 문물가와의 대학 추천을 많이 해줬습니다. 대학으로 갈 것인가 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때 저희 아버지가 하던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변함없이 한길을 가거라 하던 아버지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3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너무도 험하고 이름 없는 일터에 묵묵히 새겨온 양심의 적.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 그의 아내 리춘희 동지도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부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정말 보기 드문 부부, 쉽지 않은 애국자 부부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우연으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자의 취재라기보다 한 가정의 주부로서의 허기심을 안고 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제가 상하도 갈래서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전혀 촉각 시절부터 했습니다. 정말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저희 남편과 제가 두 손을 맞잡고 일을 잘한다고 정말 한나란 새 동생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로 내세워줬습니다. 정말 온밤 생각도 많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아들이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대학을 다 졸업하고 무엇으로 둘이가 다 상하수에 다녀야 하나요? 아버지만으로도 직업을 좀 옮길 수 없나요? 정말 이 말로 듣었을 때 부모는 자식 앞에 떳떳지 못한 부모로 될까 봐 안타까웠습니다. 나는 노동자의 아들이다. 이 말을 하기 힘들어 이 말을 하기 부끄러워. 동네 아이들이 아버지 자랑할 때면 나는 저 멀리 강가에 홀로 서 있었다. 나에겐 아버지 자랑할 게 없어서 눈물이 나도록 서글펐다. 동네 아이들의 아버지 자랑에 쫓기어 해질녘까지 강가에 홀로 서 있었고 학급 동무들의 아버지 자랑에 눌리어 때없이 머리 숙이던 나여서 나는 제발 마음속으로 빌었어라. 동무들 털은 아버지 자랑하지 말았으면, 선생님 제발 아버지 직업 묻지 말았으면. 노동자는 땀내나는 작업복을 치고 언제 봐도 빛이 안 나는 사람 같아서. 그러나 아들은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의 영예를 지니던 그날, 우리 당이 내세우는 노동자의 가장 빛나는 이름을 보았고,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대표로 인생의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자리에 섰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노동자의 참된 삶을 자랑으로 새겼습니다. 장날이 박히고 마디마디 거칠진 손. 그 손에 경로동 호화주택의 살림집 이용 허가증을 받아 안던 날, 리승철 동지는 온통 눈물 범벅이가 된 얼굴을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감정을 가지고 지나다닌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여기다가 보금자리 자고 먹고 산다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꿈만 꾼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내가 우리 집 가는 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들어서서 쑥 집에 들어오면 정말 내 집인가, 정말 이거 진짜 내 집인가 하고 생각됩니다. 내가 저걸 위해서 무슨 일을 했길래 내가 이런 호화주택에서 사는가 하는 생각도 계속 듭니다. 평범한 도로관리공인 저를 최근민의 대원으로 또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이렇게 높이 내세워 주셨습니다. 이제는 집들이 한 지도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만 같습니다. 오직 부단자를 들고 당을 따르는 작가를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작가라고, 장군님께서 사랑하시던 작가라고 몸소 애국자 동네에 불러주시고
사랑의 허가주택을 안겨주신 제 한 생을 다 바쳐서 보답하겠습니다. 이것은 경루동 주인들의 이야기만 아니었습니다. 장전거리며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와 성화거리, 위성과학자거리, 아니 온 나라 곳곳마다의 일떠선 인민의 보금자리에서 울려오는 헌복의 이야기. 저국을 위해 성실한 땀을 바쳐가는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의 깃드는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보다 보면요, 우리 민족 문화를 지키고 계승, 발전하려는 북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가령 어린 나이부터 민족음악이나 무용을 적극 가르치고 재능을 키운다거나 한복을 즐겨 입는다거나 또 외래어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거나요. 그런 무형의 민족문화뿐 아니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발굴, 보호하고 박물관을 만들어 인민들에게 교양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김정은 총비서는 이런 민족유산문화 보호 정책의 원칙과 내용을 제시했는데요. 그 관련한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길이 빛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주체 103 2014년 10월 24일 불후의 고전적 노작 민족유산 보호 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는 애국사업이다를 발표하시어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우수한 민족 전통을 더욱 빛내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민족유산 보호 사업은 선조들이 이루간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의 역사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애국사업입니다. 경연한 김정은 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주체성의 원칙, 역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은 민족유산을 보호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일관성 있게 견제해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하시면서 역사유적 유물들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잘 관리할 때 대한 문제, 우리 인민이 우수한 민족 전통을 잘 살려나갈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이 로작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당의 민족유산 보호 정책을 더 잘 알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수 있는 강력적 지침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이 로작이 발표된 이후 우리 민족유산 보호 부문에서는 정말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 또 나라 민족의 제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만도 평양시 랑랑지구에 랑랑박물관이 훌륭히 일떠서서 우리 민들에게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더 잘 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개성시 해손리에서는 고려시기 25대 왕의 릉이 새로 발굴되고 강원도 고산군에 있는 역사유적 소강사가 새롭게 복원됨으로 해서 우리 민족유산의 보물권을 더욱 풍부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또한 우리 인민들 속에서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역사 유물들을 나라의 기중하는 애국적 소행들이 계속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속 전통들인 김치 당고기 풍습, 또 씨름, 민요 아리랑이 인류의 대표적인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성과들도 이룩되었습니다. 민족유산 보호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우리의 곳을 적극 살려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조국은 민족의 기상이 약동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민족유산 보호 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는 애국 사업이다 라는 제목의 노작과 그에 따른 현 주소 보고 왔습니다. 일단 노작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잖아요. 뭔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로작이라 하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총비서의 사상 이론적 지침을 담은 출판물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명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조선몰 대사전에 따르자면은 로작하면 혁명 이론 발전에서 커다란 이론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고전적 저서라고 해설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도자의 통치 구상을 밝히고 있는 그런 그 발표문을 지칭한다고 보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 노작도 어떤 발표되는 맥락이랄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가령 어떤 분야에서 바로잡아야 될 문제점이 발견됐다거나 혹은 당정책 차원으로 뭐 강조해야 될 사안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는 8.15 경축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기념일에 맞춰서 발표된다거나 이런 맥락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발표된 로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2014년도 10월에 발표됐잖아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10월 24일이 김정일 위원장이 당군능이 개건될 때 당군능 개건에 맞춰서 현지 지도를 했던 날이 20주년이 됐다라는 날이 그날입니다. 저 그 평양 근교에 단군능 발견된 적 있다는 거는 들어보긴 했거든요. 왜 우리는 단군 신화, 말 그대로 신화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무덤이 발견된 적이 있었다. 저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예, 북에서도 93년도에 그 단군능을 대대적으로 발굴 조사 작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단군능을 실제로 발견하게 되고요. 94년도에 이를 이제 개건하면서 공개하게 된 것이죠. 북은 이 단군능 개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단군은 이제 우리 민족의 시조이고 인류 문명이 시작하는 초기부터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핏줄을 이루는 단일 민족이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확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요, 이게 우리 민족의 기원을 세우는 문제니까 그저 북쪽만의 역사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역사가 되는 걸 텐데. 우리 민족의 역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예민한, 민감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조상들이 언제부터 살게 되었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설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북은 한반도가 인류 문명 발상지 중 한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대 문명이 아니라 5대 문명?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4대 문명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로서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북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오랜 세월 동안 4대주의자들과 대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왜곡되어 있다. 이걸 좀 바로잡아야 한다. 연구를 해보면 한반도에서 인류가 살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이 민족유산 보호 사업이 단순히 우리의 것을 아끼고 계승하자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민족의 뿌리를 정하는 문제이자 역사를 정립하는 문제까지 이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민족 문화유산을 잘 보호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역사와 이 혈맥을 이어가는 귀중한 제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기치를 내걸고 있잖아요. 그것의 사상적 근저가 여기에 깔려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그 후세 우리한테 전해주는 그 역사와 전통을 잘 지켜가는 것은 그야말로 이건 애국적인 사업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애국 사업이라는 표현이 좀 와닿는데요. 우리 K-팝이나 한국 선수들이 해외에서 활약하는 거 보면 굉장히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뿌듯함이 차오르고 또 국위선양한다고 다들 박수치기도 하고요. 네. 저는 그런 게 민족적 자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승, 발전하는 거 그거야말로 정말 애국적인 사업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민족적 자부심이라고 말씀하셔서 드는 생각인데요. 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그리고 이 한국 전쟁에 의해서 수많은 민족 문화유산들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또 소실되었는데 그것만 갖고도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서러운 일인데 하물며 지금 존재하고 있는 민족 문화유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존하지 못한다면 이건 민족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 민족 문화유산 사업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민족의 전통과 역사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 자주 쓰이잖아요. 역사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문제의식, 역사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발표되었다는 그 노작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첫째는 주체성의 원칙, 역사주의 원칙, 그리고 이제 과학성의 원칙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주체성의 원칙은 이런 거죠.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그리고 우리 민족적 정서에 맞게끔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세운 거고요. 역사주의 원칙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보존하고 관리하라라는 것이고요. 과학성은 뭐 그 말 그대로 발굴하고 할 때 과학적 기법을 잘 활용하고 보존할 때도 과학적으로 잘 보존해야 된다. 뭐 이런 원칙을 제출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주 꼼꼼하게 명승지는 어떻게 보존하라, 또 천연기념은 어떻게 하라, 민족문화는 어떻게 하라, 그리고 박물관은 또 어떻게 구성하라 이런 걸 쭉 전체적인 구체적인 목표와 이 정책의 내용을 잘 좀 지침서처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제출된 내용에 따라서 전국적인 민족유산 관리 보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까 영상에서도 랑랑 박물관도 새로 준공되었고 고려시대 왕릉도 최근에 발굴됐다고 하고 또 절도 복원되었다고 하고 이런 다양한 성과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보호지도 사업을 말하는 건데요. 민족유산 보호지도국이라고 국가기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인민들에게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마다 이제 인민위원회에서 이제 역할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냐면 협동조합마다, 기업소마다, 학교마다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지를 잘 보호하고 보존 관리하라라고 하는 아주 잘 역할들이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인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일이 또 더 추가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자기 손으로 그렇게 가꾸고 보호하다 보면 좀 더 그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애착도 더 깊어질 것도 같네요. 예, 그런 측면이 아무래도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북에 있는 문화유산들은 북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재산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함께 보호해야 되는 우리의 소중한 조상들이 남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 통일이 되고 하면 또 같이 또 손잡고 가야 될 것이니까 지금 북에서 하고 있는 그 민족 문화 그 유산 보호 사업 등이 정말 잘 지켜지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통일되는 그날까지 남쪽의 유산도 우리 손으로 잘 가꿔야 되겠다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북녘 돋보기였습니다.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공은국가합창단이 웅장한 공연 한 곡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눈이 내린다인데요. 하얗게 내리는 눈을 보며 그 옛날 일제에 맞서 산을 누비던 항일 투사들을 생각하는 노래라고 하네요. 이 노래는 1965년 창작되었는데요. 북에서는 국보적 가치가 있는 명곡이라 평가할 만큼 오랜 시간 사랑받아 왔다는군요.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색종이 접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녘 어린이와 함께 돼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납작한 코와 꼬부랑 꼬리를 잘 표현하는 게 관건이겠죠? 한번 접어볼까요? 어린 동무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동무들과 함께 종이접기 놀이랑 많이 해봤나요? 그래, 뭘 만들어봤어요? 생각처럼 촉촉 쉽게 만들어지지 않지요? 무엇이나 처음부터 쉽게 잘 되는 건 없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속에 종이접기 재간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종이접기를 잘하는 어린이를 소개해주겠습니다. 퍼길 어린이가 만든 공작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이거 다 퍼길 어린이가 만든 거나요? 예.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종이접기 잘해요. 퍼길 어린이, 지금 텔레비전 보고 있는 어린이에게 이런 책종이 줍는 방법 하나 배워주자요. 예. 그럼 뭘 배워줄까요? 요건 좀 힘들고. 그건 뭐나요? 학. 요건 좀 까다롭습니다. 예. 그것도 까다로워요? 이 꿀꿀이를 만들. 예, 꿀꿀이. 그럼 동무들 오늘 퍼길 어린이한테서 돼지 만드는 방법을 모두 잘 배우세요. 퍼길 어린이? 네. 무슨 색깔로 돼지 만들어 볼까요? 감색? 큰 소리로 말하면서 동무들한테 알려주면서 돼지를 줘봐야 돼요. 예. 색종이를 절반 좁습니다. 다시 펴고 조비선에 따라서 절반 좁습니다. 네, 조비선에 맞춰서 절반 접나요? 예. 또 반대것도 조비선에 따라서 예, 접기를 하고. 좁습니다. 예, 그다음엔요? 그다음엔 또 절반 좁습니다. 예, 그걸 또 절반 접고 예, 맞춰서 접어야지 돼지가 곱게 만들어지겠는데요. 맞죠? 꼭 맞춰서. 예. 다시 펴고 조비선에 따라서 절반 좁습니다. 반대것도 조비선에 따라서 좁습니다. 네. 그 다음엔요? 다음엔 삼각형 모양으로 눌러 좁습니다. 네. 반대것도 삼각형 모양으로 눌러 좁습니다. 예, 정리 좁혀진 정의를 펼쳐주면서 눌러 좁는만요. 예. 예. 아래 것도 펼쳐 좁습니다. 반대 것도 펼쳐 주면서 우로 눌러줍기를 한답니다. 예. 다음엔 그걸 돌려서 좁소 돌려줘. 다리를 만듭니다. 네, 다리가 몇 개든가요? 4개. 네. 예, 다리. 버길 어린이가 지금 돼지 다리 4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 만들었나요? 예. 네. 그 다음엔요? 주둥이를 만들겠습니다. 예, 곧 좁고 그리고 이렇게 얼려좁기를 하나요? 예. 네. 그리고 요건 조금 좁고 코에 조금 좁나요? 뭉클하기 때문에 뭐가? 코가. 돼지 코가? 예. 네, 돼지 코가 뭉퉁하니까 그렇게 좁기를 해야 되나요? 예. 그리고 지금은 뭘 만드나요? 꼬리. 꼬리. 이렇게 하고 불이 밀면서 네. 좁습니다. 둘이 밀면서 양쪽으로. 예. 요렇게 합니다. 네, 스승님 보기엔 꼬리 좁기가 제일 힘든 것 같구만요. 맞나요? 진짜 돼지랑 비슷합니까? 예, 맞아요. 예, 포기로리 재간이 보통 아니구만요. 우리 탕모들한테 물어볼까요? 예. 예, 탕모들, 포기로리니가 만든 돼지가 진짜 돼지와 비슷하나요? 네, 포기로리 재간이 보통 아니지요. 탕모들도 이렇게 만들었나요? 만들었을 것 같아요, 탕모들이. 예, 아마 잘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 동물도 잘 만드는데요, 뭐. 네, 그래요. 예, 오늘 정리좁기 솜씨도 보여주고 또 덕무들에게도 돼지 만드는 방법을 잘 배워줬으니까 선생님이 복일 어린이에게 빨간 별을 주겠어요. 좋죠? 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어린 덕무들, 오늘 또 하나 배웠지요? 이 덕무들이 만든 색종이 공작품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 덕무들이 관찰력도 높아지고 또 상상력도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복일 어린이가 배워준 방법대로 돼지를 만들었지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덕무들도 복일 어린이처럼 구무옷이나 촉촉 만들어내는 멋진 종이접기 솜씨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럼 어린 덕무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안녕히. 요즘 우리 국민들은 구충제 잘 안 드시죠? 예전에는 봄철이면 꼬박꼬박 구충제 챙겨 먹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생보건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생충 감염은 흔한 일이 아니게 되었으니까요. 북에서는 코로나, 돌림감기 등 열성 전염병 이후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기생충에 감염되기 쉽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늦가을, 초겨울은 구충에 좋은 시기라고 하는데요. 기생충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열이 납니다. 잘못 먹은 것이 없는데 미수껍고 계속 배가 아픕니다.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 아픔과 함께 오후나 아침에 미열이 나다가 내리고 다음날 이러한 증상들이 반복되면 반드시 기생충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장에 기생충이 있을 때는 신물과 함께 메스꺼움 증상이 나타나는데 기생충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 아픔, 메스꺼움, 심지어 설사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몸에 기생충이 침입하면 이 기생충들은 사람이 생명활동에 절실히 필요한 영양물질을 빨아먹으면서 사람의 면역을 심히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평균 10명 중 9명이 기생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생충은 사람의 몸에서 간, 폐, 근육, 피부, 식도, 눈을 비롯하여 몸이 임의 부위에서 존재할 수 있으며 뇌수에 침입하면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생충들은 사람의 몸 안에 각이한 경로를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경로를 보면 대체로 기생충에 감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했을 때와 기생충에 감염된 토양에 의해서 그리고 물놀이장에서도 기생충 알이 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인 경우 장난감이나 바닥에 깐 리자, 침구류, 손가락 등에 의해서 여충알이나 서형 천백충알이 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생충알은 과일류나 남새류, 고기와 같은 식료품을 통해서도 몸 안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생활하는 과정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량원소,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한 용량물질들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것은 기생충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모기감으로 됩니다. 몸 안의 기생충들은 이 모기감들을 먹는 대신 반대로 독소 물질을 내보냅니다. 결국 사람들은 용량물질을 섭취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생충들이 내보내는 독소 물질에 의해서 면역이 떨어지고 비루스나 세균으로부터의 감염을 막아낼 수 없게 됩니다. 기생충 감염증은 사람들의 영양 상태와 면역 상태에 크게 의존하는데 특히 열성 전염병을 앓고 난 사람들 속에서 면역이 떨어져 기생충에 쉽게 감염되고 그 증상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되고 심해지면 반드시 전문가적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기생충. 이것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생충 감염을 미리 막기 위한 방도는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우선 환경위생을 잘 지켜야 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침구류와 가장짓물 소독 등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인 경우에는 손을 자주 씻어주며 장난감을 비롯한 어린이들의 손이 자주 닿는 물건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애완용 동물과 접촉한 다음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또한 토양 오염을 비롯한 환경 오염을 철저히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위생을 잘 지키는 것과 함께 식생활 위생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생충 질병을 미리 막자면 기생충 구제를 제때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생충 구제는 1년에 4번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월과 7월, 10월과 12월은 기생충을 구제하는 데 좋은 시기로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생충 구제는 해당한 질병에 따라서 치료 약물이 다르고 또 치료기일이나 치료량도 서로 차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충제로는 알벤다졸이나 메벤다졸, 아베르맥틴, 프라치크안텔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약물들은 강폭 항기생충제로서 효과가 높습니다. 최근의 보건부문에서는 구충 효과가 높고 작용 범위가 넓으며 인체에 주는 영향이 적은 사람용 항기생충 약물을 임상 실천에 도입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약물은 낮은 치료 용량하에서도 회충을 비롯한 손충류나 오음을 비롯한 진드기성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작용 방법이 독특한 것으로 해서 새끼벌레까지 죽이는 작용을 할 뿐 아니라 다른 기생충 약물의 내성을 가진 기생충증 치료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들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90년대) 중반 북은 단군능을 발굴하고 단군이 실존 인물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의 발굴 보고서에 따르면 능 안에서 남녀 일개체에 달하는 86개의 인골과 금동관 조각이 나왔다고 하며 이 중 42개의 뼈가 남자의 뼈인데 그 주인은 단군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전자상자성 공명 연대 측정 방법을 적용하여 기원전 3000년경의 것으로 밝혀냈다고 하지요. 북은 발굴에 멈추지 않고 단군능을 크게 개건하며 이곳을 민족 성지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정치적 과대 해석으로 평가하며 학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편견도 한몫한 듯합니다.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 활동 사정만 중시할 뿐 오래된 유물을 귀하게 여길 리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북은 문화유산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혈맥을 이어주는 귀중한 제보라고 규정하고 그 보호 사업에 무척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역사적 사실의 기초에 과학적으로 발굴 복원하고 원상 보존을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까지 정확히 세우고 있습니다. 산불, 지하자원 개발, 병해충, 공장 오수 등에 대한 대책까지 꼼꼼하게 챙기며 말이지요. 민족 음악, 민족 무용, 민족 미술, 민족 체육, 민속놀이, 민족 음식, 조선 옷에 이르기까지 북은 민족 문화를 대단히 소중히 여깁니다. 윷놀이, 팽이치기 등 민속놀이를 장려까지 하니까요. 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 민속공원, 민속거리 등을 전국 곳곳에 잘 만들어 애국 애족의 교육기관으로 키워내겠다는 꿈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빨리 남과 북의 학자들이 만나 민족 고유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단군능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문화유산 발굴과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같은 언어와 역사를 갖고 있는 단군의 자손이니까요. 국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